고운 보자기에 쌓여 산속에 버려진 아기. 약초꾼에게 발견이 되고 아기는 커서 아이가 되고 우연찮게 산속에서 한 의원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는 그렇게 의원 밑에서 약초며 침이며 의원으로서 배우고 커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 바람이 거칠게 들판을 쓸고 지나가던 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행복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초를 캐며 생계를 잇고 아내는 남의 집안일을 도우며 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아무리 빌고 또 빌어도 그들의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 길가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버려진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서 작게 떨리는 숨결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이불볼을 젖히는 순간 그 안에는 백설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산기슭에서 들려왔지요. 이런 아기를 여기 두면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그대로 집으로 뛰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품에 안고 들어온 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주웠소. 버려진 것 같소. 아무도 없었소. 아내는 아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긴 게 아닐까요? 부부는 아이의 부모를 찾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관아에 알리자니 괜한 오해받을까 두렵고 누가 데려갈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설아, 눈설의 아이야. 하얀 눈처럼 고운 아이. 설아는 그렇게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부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남달랐습니다. 아이로 커가면서서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기억력이 기가 막혔지요. 그런데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를 가르칠 돈도 스승을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가면 설아는 작은 발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무슨 풀이에요? 그건 쑥이다. 배 아픈데 좋지. 그럼 이건요? 그건 황기다. 기운 없을 때 다려 먹는다. 설아는 듣는 족족 외웠고 직접 냄새를 맡고 잎을 만지고 줄기의 결을 기억했습니다. 한날은 설아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초를 캐느라 바빴고 설아는 근처에서 풀잎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잠깐. 설아가 고개를 들자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반듯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그런 풀이 자라던가? 의원은 설아가 손에 든 풀 한 포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풀이 아니에요. 도라지라는 것이에요.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찌 아느냐? 설아는 쪼그려 앉아 손에 쥐고 있는 도라지의 뿌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줄기가 곧고 잎이 이렇게 갈라져요. 쓴맛이 있어서 기침할 때 좋아요. 노인은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기똥차게 말하니 흐뭇하면서도 호기심에 주위의 다른 풀을 가리키며 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설아는 그 풀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문질러 본 뒤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이건 약이 안 돼요. 같이 다리면 오히려 속이 뒤집혀요.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재차 본인의 뒷짐 속에 있는 짐을 땅바닥 풀어 나열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것들도 어떤 것들인지 그 효능이 뭔지 다 말해 줄 수 있느냐? 설아는 재미나다는 듯 노인에게 하나하나 모든 약초들에 대한 이름과 그 쓰임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그때 아버지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 의원님, 이 아이가 괜히 아는 척을. 그렇습니다. 노인은 고을에서 누구나가 아는 허의원이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운 적 없어요. 그리고 설아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산에 오면 풀이 다 말해줘요. 바람이 한 번 산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허의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설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네. 허의원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침술과 의학 지식을 좀 가르쳐 줘도 되겠는가? 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설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약은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고 풀을 보고 숨결을 보는 일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설아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설아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길은 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의원의 문 안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설아를 곧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험을 내렸습니다. 약을 배우려면 눈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의원은 설아를 마당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이 섞여 있다. 마당에는 말린 풀과 뿌리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주겠다. 해 질 때까지 골라내거라. 설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설아는 풀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으로 비비고 줄기의 결을 살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해가 기울어도 설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설아는 두 무더기로 나누어 놓고 말했습니다. 이쪽은 약입니다. 이쪽은 겉은 같아도 몸을 해칩니다. 의원은 말없이 다가가 하나를 집었습니다. 왜 이것이냐?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냄새가 달라져요. 그리고 벌레가 잘 안 옵니다. 의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의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아는구나. 그날 이후 설아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의원이 평생 기다리던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서는 설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술이 뛰어나고 외모가 빼어나고 말씨가 고운 절세 미녀의 의원. 설아 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으면 금방 낫는다. 백옥처럼 하얀 얼굴이 사람이 아니고 선녀가 아닐까. 침을 놓는 손이나 그 눈빛이 어쩜 그렇게 맑냐. 그렇게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환자들을 살리고 부모를 모시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아를 탐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부모를 협박하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심지어 혼례를 강요하는 자들까지 나타났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 바로 고을의 최대감. 최대감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강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설아, 내가 내 첩이 되면 내 부모도 편히 살 것이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저는 제 마음 없는 혼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날 이후로 설아의 집에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약초를 팔러 가는 아버지를 장터에서 방해. 환자를 보러 가는 설아를 길목에서 겁박. 설아 부모를 상대로 빚을 억지로 씌움.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이 권력과 맞서기에 세상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느 운명이 날 비는 그쳤지만 고을의 길은 아직도 젖어 있었습니다.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고 공기에는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옷. 찢긴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에는 멍과 상처가 겹겹이 엉겨 있었고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고 머리는 묶을 힘조차 남지 않은 듯 산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또 거지야. 밤새 맞아 죽은 모양이네. 괜히 엮이면 재수 없어. 발걸음들은 빨랐고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눈이 아주 잠깐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구걸하는 자의 눈이 아니었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또렷했고 너무도 차가웠으며 무언가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굴복해 본 적 없는 자의 눈. 설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있어. 설아의 말에 몇 사람이 흘끗 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 하나 살려서 뭐해. 의원이라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데려갔다가 애군 붙는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내의 목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설아는 주저없이 허리를 굽혀 그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외쳤습니다. 아무리 의원이라지만
처녀가 그런 거지까지.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지든 아니든 어느 사람이든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생명엔 귀천이 없습니다. 그때 사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설아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도 구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날은 설아가 아주 중대한 운명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쓰러진 사내를 힘겹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부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와 흙에 젖은 몸, 사람인지 시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을 설아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살아있습니다. 부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너무도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설아는 의원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사내를 치료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내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도 초점이 없었고 때로는 중얼거리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설아는 물을 데워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과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흙과 피가 씻겨 내려가자 드러난 피부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몽둥이에 맞은 듯한 멍, 그리고 단련된 몸이 아니면 남을 수 없는 흔적들. 설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지의 몸과 피부가 아니야. 뼈대는 반듯했고 어깨선은 단단했으며 상처 아래 숨겨진 근육은 평범한 사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순간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흙과 피가 사라진 얼굴은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썹의 각, 코의 선, 굳게 담은 입술. 순간 설아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의원으로서 환자를 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설아는 밤을 새워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고통 앞에서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설아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에 의식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설아는 그제야 가슴 깊이 쌓여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계시던 걸 제가 모셔왔습니다. 사내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힘없이 멈췄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무리입니다. 잠시 침묵 후 설아는 물었습니다. 연유가 있으신가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다시 묻지 않았고 대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름은요?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무명이라 불러주시오. 설아는 물었습니다. 무명이란 뜻은 이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명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명은 시선을 돌린 채 낮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은 살려야지요. 그 말에 무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자신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뛰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 채로 설아의 치료 덕분에 무명은 겨우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는 못했지만 그날은 스스로 방을 나와 툇마루에 걸터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설아가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말린 약초들이 채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설아는 하나하나 뒤집으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명이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아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마루에 오래 앉아 계실 몸이 아니에요. 무명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이요. 설아는 그를 다시 살폈습니다. 얼굴빛은 아직 창백했고 숨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무명의 시선이 설아 손에 들린 약초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말리는 건차족이요?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맞아요. 기침이 잦은 분께 쓰려고요. 무명은 잠시 더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약초를 가리켰습니다. 그 아래 있는 건 구기자 줄기군. 설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아직 안 말랐어.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무명은 낮게 말했습니다. 인맥이 다르오. 열매를 키우는 약초는 줄기가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소. 설아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명님, 약초를 잘 아세요? 무명은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본 적이 많을 뿐이요.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데 쓰여요. 환자 몸을 보고 쓰임을 정하죠. 그러자 무명이 조금 다른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본 초서에는 이 약초가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고 적혀 있소.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도.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본 초서. 설아는 약초를 내려놓고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건 글로 배워야 아는 내용인데요. 무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마당 끝으로 돌렸습니다. 길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사람 말 말고 책 말을 믿어야 할 때도 있소. 설아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투, 단어를 고르는 방식, 약초를 바라보는 눈. 이 사람, 설아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무명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지라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몸짓마저 이상할 만큼 단정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설아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무명님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명은 그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요.
하지만 설아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그저 얹혀 사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날은 설아가 처음으로 무명을 의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 궁금해한 날이었습니다. 무명이 이 집에 머문 지도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고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도 포졸들이 눈에 띄었고 해가 져도 관아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조정에 큰 변고가 있다더라. 한양에서 반란이 있었다던데 누가 도망쳤다지 않나. 하루는 설아가 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툇마루에는 무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 조용히 햇볕만 쬐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신을 벗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무명님, 저작거리에서 들었는데요. 무명의 시선이 설아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조정에 큰 변고가 있대요. 반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무명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못 본 척 말을 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요 며칠 계속 바쁘더라고요. 한양에서 누가 도망쳤다는 소문도 있고요. 잠시의 침묵 뒤 무명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조정이 어찌 돌아간다는 말은 없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 저도 들은 건 없어요. 무명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 앞 골목으로 포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무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무명님, 말을 꺼내려 하면 무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은 언제 다시 다리오? 오늘은 바람이 차군.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숨는 걸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설아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흐릿했습니다. 설아의 집 마당에 바람에 나무씨 부딪히는 소리만 사각사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갑자기 방 한켠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악, 하악. 설아는 잠에서 번쩍 깼습니다. 무슨 소리지?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무명이 이불을 걷어차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금 이곳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잡아라. 무명은 갑자기 외쳤습니다. 막아라. 그 문을 열면 안 된다. 그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급히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명님, 여기입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무명은 설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 저기서 들키면 다 끝이야. 그 순간 무명의 입술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하를 지켜야 해.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하요? 하지만 무명은 이미 깊은 악몽 속으로 빠져 있었고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들고 내 뒤를 쫓아왔어.
피가 너무 많았어.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치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아는 급히 약탕기를 올리고 진정시키는 약차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설아는 무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명의 손이 본능처럼 설아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지 마. 설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안 놓아요. 잠시 후 무명의 숨결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몸의 떨림도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무명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보았습니다. 봤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다만 많이 아파 보였어요. 무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소. 설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명은 밤마다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이유를 묻지 않고 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더 자주 무명을 돌봤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피멍을 풀고 침을 놓았습니다. 무명은 아픔을 참으며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소. 뭐가요? 나 같은 사람을 들이면 위험해질 수도 있소.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무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수줍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명님이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무명도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모를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기는 제가 꼭 지키겠소. 설아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설아가 의원 일을 마치고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한편 무명은 그날따라 집에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조심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조정에 관한 소식이 더 돌고 있진 않은지 사람들 틈에 섞여 말을 아끼고 귀만 열어둔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으세요. 무명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드문 골목 끝 설아가 두 사내에게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이었습니다. 그 괴한들은 바로 최대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와. 소리 지르면 다친다. 설아는 몸부림쳤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무명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 괴한들이 놀라 흠칫 돌아봤습니다. 뭐야?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라. 무명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라. 괴한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건 최대감 어른의 명이야. 내가 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명의 주먹이 사내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다른 괴한 하나가 칼을 꺼내 들었지만 무명은 몸을 틀어 손목을 찍듯 꺾어버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무명은 그대로 상대를 밀어 담벼락에 내리꽂았습니다. 크악!
골목에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상처 많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괴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뭐야? 무명은 한 걸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눈빛의 괴한은 비명을 삼키듯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설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무명이 급히 다가와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다친 곳은 설아는 고개를 흔들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설아를 안았습니다. 그 품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두지 않겠소. 설아는 그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가 밖에 나설 때면 늘 한 걸음 뒤에는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최대감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명령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정말 상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은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사내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물러났다고? 괴한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설아를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 최대감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천한 계집 하나가 감히 호위를 두었단 말이냐. 그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놈은 누구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다리를 저는 듯했고 그만. 최대감은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알아내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낮게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없애라. 그날 이후 설아의 하루는 이상하리만치 위태로워졌습니다. 약재를 사러 나간 길목에서는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고 환자를 왕진하러 가는 밤길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나타났고 담장 위에서 낮은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돌아가라. 짧은 몸싸움. 짧은 비명. 그리고 사람 없는 골목에는 항상 괴한들만이 누운 채로 남았습니다. 최대감의 분노는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이번엔 둘이 아니다. 다섯을 보내라. 밤을 택해라. 명령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부러진 팔, 깨진 이, 말없이 사라진 괴한들. 그리고 매번 남는 보고는 하나였습니다. 그 사내가 또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밖에 나설 때마다 늘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사람들 틈 속에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는 발걸음.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설아의 손은 무의식 중에 무명의 소매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아와 위험 사이에 항상 서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밤, 최대감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촛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꽃이 일그러지듯 흔들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내 뜻을 계속 가로막는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좋다.
납치가 안 되면 무너뜨리면 되지. 설화부터가 아니라 그 산에부터 촛불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최대감의 시선은 설화가 아니라 처음으로 무명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서류를 뒤적이듯 아무 의미 없는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니라 생각 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나의 사람 둘을 쓰러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탁, 탁. 말투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불러라.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대감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설아 곁에 사내, 그 자에 대해 낱낱이 캐라. 검은 복장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보고는 조각조각 흘러들어왔습니다. 고을 사람은 아닙니다. 떠돌이처럼 나타났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쓰러져 있었고 설아 의원이 데려왔습니다. 그 전에 행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대감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 예. 마치 처음부터 기록이 없는 사람처럼. 그 말에 최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최대감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얼굴은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록이 없는 인간은 두 종류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천한 자, 아니면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워진 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조정 문서. 몇 해 전 영모 사건으로 사라진 인물들의 명단. 최대감은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가 서서히 비틀어졌습니다. 설마 종이를 접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는 골목에서 들려온 보고가 겹쳐졌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정확한 타격, 칼을 빼앗는 손놀림, 주저없는 눈빛. 최대감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재밌어졌군. 도망친 왕자가 몸놀림, 칼 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했다지.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체를 밝혀라.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의 눈에는 확신에 가까운 집착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도망친 왕자가 틀림없다. 최대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밀서를 하나 써내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문서. 하지만 복납 안에는 단 한 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며칠 뒤 한양 외과.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긴 별채. 그곳의 검은 그림자들이 모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내들. 말수는 적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그들 앞에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왕자가 도망쳤다지. 사내 하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최대감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탁자 위에 작은 그림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게 그려진 얼굴. 하지만 눈매와 턱선은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거지 행색. 절뚝이는 다리. 그러나 괴한들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내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왕자. 최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놓칠 수 없다. 지금이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반란 세력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이름을 빌리지 않은 자들, 기록에도 남지 않는 자들, 잡아도 소문조차 남지 않는 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렴 무명은 밤마다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잠든 뒤, 혹은 의원이 늦게 끝난 날, 그는 항상 같은 옷차림으로 같은 모자를 눌러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낡은 사찰의 뒤뜰 폐가가 된 서고, 무너진 성곽 아래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낮은 목소리. 무명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위험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낮게 물었습니다. 움직임은?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감이 반란 세력과 접촉했습니다. 역시. 무명은 설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려 들던 눈빛. 그 눈빛이 가슴 깊숙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명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더 머무르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아이까지 끌어들인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무명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불빛 하나 없어도 자신의 친세력들이 상당히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이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자세는 군인 그대로였습니다. 무명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결사를 단행해야 할 때이다. 사내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전하, 이 길 자정 약속된 장소에 모두들 집결하도록 전하 분부들 받들겠나이다. 그날 밤, 무명은 자신의 친세력들과 헤어진 뒤 설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달빛만이 담장 위에 은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무명은 잠시 손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말. 그러나 그 안에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마당을 비추는 등불이 살짝 흔들렸고 그 빛이 서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다녀올 곳이 있었소. 그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무명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설아. 그가 이름을 불렀을 때 설아의 가슴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조만간 자리를 비울 것이요. 설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시는 건가요? 무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은 할 수 없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명은 설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소. 약속하겠소. 설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돌아오셔야 해요. 설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돌아오면 저 화낼 거예요. 무명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건 무서운 협박이요. 무명은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평소처럼.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잘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잘해요. 달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명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눈에 담았습니다. 이윽고 무명이 뒤돌아 걸음을 옮길 때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명님. 그는 멈춰 섰습니다. 꼭 설아 곁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해요. 무명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겠소. 그날 밤 달은 오래도록 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약속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집에는 해가 지기 전부터 낯선 기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칠게 울리는 발소리, 낮게 섞인 웃음소리. 잠시 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괴한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사이로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부채, 얼굴엔 느릿한 미소. 의원이 사는 집이라 하여 집안이 번듯 할 줄 알았더니 그의 시선이 집안을 훑듯 움직였다. 그리고 요즘은 뒤를 지켜주는 놈도 없고 설아의 부모는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괴한 하나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대감은 설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원이라면 윗사람의 뜻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불러도 오지 않고 물어도 답이 없으니 내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부모의 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개는 숙였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은 병을 고치는 의원이 사는 집이지 누군가를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괴한들의 시선이 설아에게로 쏠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이리 무례를 행하실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설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겁주지는 말아 주십시오. 순간 최대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당차군. 뒤에 있는 거지 같은 놈을 믿고 일이 말하는 것이냐. 그 말에 설아의 손이 소매 속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최대감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고다. 다음엔 말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는 돌아서며 괴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부모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분명 무명과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며칠 뒤 설아의 집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괴한들이 아니었습니다. 설아 의원의 부모를 관아로 연행한다. 이유는 짧았습니다. 불온한 자와의 연루 혐의. 설아는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아의 감방은 습했고 어두웠습니다. 부모는 나란히 묶인 채 차디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질 굶김, 잠을 주지 않는 밤. 하루, 이틀. 고초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딸이 입을 열면 끝날 일이다. 괜히 버티다 목숨 잃지 말고.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다칠까 그것 하나만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설아에게 전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최대감이 부른다는 말. 그는 여유로운 얼굴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의원이라 들었다. 설아는 그 앞에 섰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거래의 말투를 쓰는군. 최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례를 올리면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된다. 부모는 풀려나고 기록도 지워지고 고을에서도 조용해지지.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설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끝에 무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 돌아오겠다는 말. 기다려 달라던 눈빛. 최대감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놈을 기다리나. 이미 도망쳤을 텐데.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그 말에 설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유는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상태를 조금씩 흘리듯 전하며 너의 어머니가 요즘은 기침을 하시더군. 너의 아버지는 일어나지를 못한다더군.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관아에 오겠어. 부모를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어머니는 딸을 보자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아는 최대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대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즉시 풀어주신다면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아니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로다. 설아는 그 자리를 떠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풀려났습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설아의 마음은 그날부터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설아는 방 안에 등불을 끄고 마당 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달을 바라보며 설아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명님, 부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돌아오겠다고 했던 약속, 기다려 달라던 말, 그 눈빛. 설아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달빛 아래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례날, 최대감의 집은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비단이 걸리고 붉은 기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 그 한가운데 최대감은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한 번도 숨기지 않았던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아가 내 품으로 오는군. 그는 설아의 마음 따위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남의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의식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고 혼례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둥둥둥 멀리서 낯설고도 엄숙한 소리가 고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북소리, 그리고 왕의 행차다. 누군가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악공의 손이 멈췄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왕이 행차, 그럴 리 없다는 듯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지 너머 금빛 깃발이 보였습니다. 호위무사들, 정제된 발걸음, 흔들림 없는 진영, 그리고 그 중심에 말 위에 앉은 사내. 그 순간 설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어깨선, 낯익은 눈매, 그러나 더는 거지 행색도 절뚝이던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골룡포, 등 뒤로 펄럭이는 용문,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는 천천히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왕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 조정을 바로잡느라 늦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설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제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서름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높은 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모두가 엎드린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최대감만이 몸을 굳힌 채 서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최대감,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판결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은 그대가 사사로이 사람을 움직여 한 여인을 겁박하고 그 여인의 부모를 계략에 빠뜨려 관아에 가두게 한 일, 조정의 반란 잔당과 내통하며 짐의 신변을 탐문한 일, 그리고 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권세를 앞세워 혼인을 강요한 죄까지 모두 알고 있다. 마당에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최대감의 다리가 그제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는 더는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돌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소신이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자비를. 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죄는 자비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며 짐은 그 법을 다시 세우러 이 자리에 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호위무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체포하라. 찰칵. 수갑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최대감은 질질 끌려가며도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웃음도 권세도 이름도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은 뒤 왕은 천천히 설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은 설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한꺼번에 멎었습니다. 설아. 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돌아오실 줄.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은 손을 뻗어 설아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돌아온다고 약속했소. 그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그 순간 설아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한 걸음 다가갔고 왕은 아무 말 없이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그날 밤 골목에서와 똑같이 단단했고 이번엔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을 품이었습니다. 설아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건가요? 왕은 그녀의 머리 위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나라만이 아니라 그대이기도 하오. 바람이 마당을 스쳤고 붉은 혼례 장식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혼례는 멈췄고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왕은 설아와 그녀의 부모를 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화려한 처소도 과한 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으로 설아의 부모는 궐한 작은 전각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설아는 그 곁을 자주 오가며 예전과 다름없이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왕은 설아를 정식으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축하 속에서도 설아의 눈은
늘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에도 설아는 왕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도 병자는 있고 궁 밖엔 더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왕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의원으로서 다시 백성들 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열을 내리고 노인의 숨을 붙잡고 가난한 이의 상처를 씻어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비도 의원도 아니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백성들은 그런 왕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백성의 치료를 위해 궁을 나설 때마다 언제나 한 걸음 뒤에는 말없이 걷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이 아닌 검소한 차림으로.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날 골목에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아니, 여전히 뒤에서만 계시네요. 설아의 웃음에 왕은 낮게 답했습니다. 난 원래 이 자리가 익숙하오. 궁궐의 뜰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이 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설아와 왕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설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거지였던 나를 주저없이 살려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소. 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살려야 했으니까요. 왕은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이 나라도 이 왕도 없었을 것이요. 그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단단히. 그러니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키겠소. 왕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곁에 서는 사람으로. 설아는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이 가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말고 벚꽃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나라에는 평온이 남았고 두 사람에겐 지켜야 할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내 어느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